우리 중간고사 관련돼서 문의한 학생이 있어서 다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대면으로 시험을 보고요. 20문제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나갈 거고요. 아마 제가 법학과 학사지원부에 강의실 요청 사항이나 이런 걸 다 보내드려서 아마 우리는 이 강의실에서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니콜스관 301호가 200명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와도 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주차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 빼고 2주차부터 2주차에 보강 15주차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3주차부터 7주차까지 강의 중에서 수업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가지고 객관식 20문제, 사지선다 문제로 출제할게요. 아마 강의실은 배정이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강의실에서 그대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학사지원부에서 중간고사 강의 시간표라든지 강의실 관련된 메일을 받으면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죠? 20문제, 한 문제당 2점씩이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40점 배점이니까 한 문제당 2점씩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행히 제가 과제들은 다 안 냈거든요. 그래서 과제 따로 안 하셔도 되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6주차 수업이고요. 의료기관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의료기관법 이제 의서부터 의료인이 기관 개설이라든지 의료인 외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원래 목차하고는 좀 제가 바꿨어요. 의료인 등에로 되어 있는데 의료인 외의 사람이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하는 그거로 제가 좀 바꿨고요. 로마자 4번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하고 마지막으로 법적 제재에 대해서 보실 텐데 1교시 때는 로마자 4번하고 5번을 진도 나갈게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의료법 앞에 보시면은 3조의 의료기관이 있고 33조부터 의료기관 제3장 의료기관에서 법조문이 중간 뻥 뜨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료법이 1조 목적하고 2조의 의료인 3조가 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인 또 다른 내용들은 또 의료인 관련돼서 의무사항이 15조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의료기관이 3장 해가지고 33조부터 돼 있어서 앞에 3조 내용이 로마자 4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자 4번 내용 가면서 법적 제재까지 같이 보면서 법조문 조문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로마자 4번, 5번을 같이 나가고 2교시 때 의의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그리고 3교시 때 의료인 외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이렇게 공부하면 오늘 수업 진도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간을 또 잘 맞춰볼게요.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인데요. 의료법 제3조부터 3조의 5까지가 이번 시간에 좀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다른 기기가 있으시면 의료법 조문을 좀 옆에 두시고 보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조가 의료기관이에요.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태양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구분되며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9개 종류였는데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10개 종류예요. 그래서 3조의 1호, 2호, 3호의 제1항, 2항이네요. 2항의 1호, 2호, 3호 내용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의사는 의원, 치과의사,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할 수가 있고요.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곳이죠. 조산원의 33조 6항이 지도의사를 반드시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법상 의료인 중에 간호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거든요. 지금 간호법 제정이 되게 뜨거운 핫 이슈예요. 지금 뭐 국제 간호협회 회장도 와서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방한하고 있어요. 간호법을 꼭 제정해서 간호사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근무 여건을 좀 좋게 하고 의료기관도 개설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법안을 지금 의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한 거하고 서정원 의원인가요? 국민의힘 이렇게 두 분이 대표 발의해서 올라와 있는 의안안을 봐보니까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내용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대한간호사협회 회장님들이 역대 추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간호사도 간호 관련된 가정간호 센터를 설립하거나 이런 기관을 설립하는 게 가장 큰 회장님들의 선거 공약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의안 법안을 보니까 기관 개설한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법안 만드는 방법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300명 중에 10명 정도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서 의안을 발의하면 의원에 의한 입법 발의안이 상정이 돼서 국회 법사위원 통과하면은 우리 실정법으로 설립이 되거나 아니면은 해당 부처 의료법 이런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정부 제안으로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투트랙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실정법으로 통과돼서 효력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지금 간호법 관련돼서 지금 법이 제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도 어떤 법이 올라와 있는지 조회할 수가 없거든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미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든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지금 예비 단계에 있다던가 이런 법들만 조회가 되는데 여러분 국회 홈페이지 가시면은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면 왼쪽에 한 상단부 두 번째 칸 정도에 의안 정보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면은 뭐 간호법 딱 하고 딱 클릭하시면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거라든지 각 부처에서 입법 발의한 것들이 지금 회기 중에 있는 거는 다 뜨거든요. 어떤 특정한 국회 회기에서 논의된 것도 그 회기를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안이 올라왔다가 폐기됐구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네. 법학과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의원급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여러분 의원급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구분하는 방법 아나요? 뭐 일반인은 의원, 뭐 전문의는 병원, 뭐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의도 의원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병원급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병상 수에 따라서 구분해요. 그래서 의원급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상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병상이 있더라도 30병상 이하가 의원급이고 병상이 30병상 이상이면 병원급이에요.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주로 이 사람들이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고 30개 이상 병상, 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 30개 이상이 병상에 꾸미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요양병상도 꾸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심 법원과 2심 대법원이 1심, 2심하고 대법원이 견해를 좀 달리했던 사안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법학과 학생들은 사과나무 사건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아, 그럼 한번 봐야겠네요. 법학과 학생들도 모르면 비법학과 학생들은 당연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실무상으로는 30평상이 뒤에 요양평상까지 포함해서 30평상 이상이 되는 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도 요양평상 30평상 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치과병원은 제외되고 정신병원도 제외됐어요.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양병원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법이 한 2년 전에 개정되면서 요양병원 안에 있던 정신병원이 독자적으로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10개 종류 기관이 되면서 정신병원은 이 병상 기준에 빠졌어요. 법조문을 하나만 고치고 연계되어 있는 법조문을 안 고친 거죠. 보시면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10개 종류로 구분을 하면서 3조의 2에 지금 법조문이 언제 바뀌었죠? 2020년 3월 4일 날 3조의 2항이 바뀐 거예요. 3조의 2 보이죠? 3조의 2는 2009년 1월 3일 날 처음 제정할 때 이후로 개정된 적이 없거든요. 여기 있을 때는 요양병원, 원래 국법에서는 요양병원 안에 정신병원 들어가 있어서 정신병원도 30평상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정신병원에 대한 거를 같이 고쳐줬어야 되는데 안 고쳐줘서 실질적으로 30평상 이상 원하는 거는 네,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빠진다고 돼 있죠. 그리고 요양병원은 요양병상 30평상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치과병원하고 정신병원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려면 같이 바꿨어야지. 이게 정신병원도 30평상 이상이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칭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전문의가 의원을 개원할 수 있죠. 병원도 개설할 수 있고 전문의인지 일반인인지 간판 보면은 바로 알거든요.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의료법 시행 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대 6년 졸업하고 국시 통과하면 의사 면허증을 받죠.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자기 원하는 과를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가정의학과만 3년이에요. 전공이.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을 보면 전문의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원을 개원하면 의원 앞에 그 과를 전문의는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좋겠지만 효성 피부과라고 하면 효성 피부과 의원 이렇게 이름해야 되죠. 그럼 간판만 봐도 피부과 전문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전문의 아니면
효성의원하고 가로하고 진료과 피부과 이렇게 해야 돼요. 일반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든지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효성의원 가로하고 진료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러면 두 개과 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일반의고 전문의는 그 의원 앞에 자기 전문의 딴 그 과를 쓰게 돼 있어요. 이런 명칭에 관한 건 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종영한 그 39 혹시 JTBC 드라마 봤나요? 드라마 안 봐요? 아, 안 보는구나. 아, 저 드라마 엄청 좋아해서 저는 형법 전공한 것도 드라마 때문인 것 같아요. 드라마 딱 보다가 저거 무슨 죄 그런 죄명 맞추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전공을 형법 전공으로 했거든요. 들어와 보니 어, 의료소송에 있어서도 의료소송 한 10건 중에 8건은 민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은 한두 건밖에 안 되고 거의 민사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건 역시 민사구나. 더 돈이 되려면 상법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변호사 1년 차들이 연봉 1년 차 1억 넘는 연봉은 대형 로펌의 경우에 상법, 금융법들이 연봉 1억이 넘어요. 1억 로펌에 따라 틀리겠지만 좀 많이 주는데 1억 4천 이상 줘요. 네. 전국에 있는 법과대학, 우리나라 법과대학 1억 4천 넘는 교수님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로스쿨 제자였는데 3년 졸업하고 로펌 갔는데 교수님 연봉보다 높아지죠. 아, 좋아. 이건가요? 네. 여러분도 뭐 로스쿨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톨릭 대학은 그래서 법학과의 리트 과목 같은 것도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어느 전공으로 갈지 미리 이제 정해야 돼요. 의료소송 제가 의료소송 처음 공부할 때가 200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의료 시장이 한 시장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와, 괜찮네 이러고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수능 시장이 2조더라고요. 와, 그래서 역시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게 낫나? 이랬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하고 싶은 거여서 그냥 하거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 39에도 보니까 거기 손예진 주연인데 거기 차미조라는 이름으로 피부과를 제2피부과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미조 손예진 드라마 명이 이름이 차미조니까 그 밑에 피부과 전문의 하면서 이름 보니까 제2피부과로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드라마들 세심해요.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맞게 이름 쓴 거죠. 뭐 제2의원 이렇게 썼으면 일반이랑 명패랑 틀리게 된 거잖아요. 그 병원 처방전 받아보면 제2피부과 의원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역시 그런 거 하나 또 틀리면은 막 특달같이 또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잘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 드라마 보면서도 저거 맞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네. 여러분도 이제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도 여기 레이저 했다고 했잖아요. 피부과 레이저 얼굴 했거든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미용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너무 가려워서 갔더니 뭐뭐뭐 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 받았는데 기왕이면은 전문의 선생님 있는 데로 가야지 하고서는 가서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 이렇게 한 5년을 더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뭔가 좀 더 그 과에 대해서는 더 잘 알죠.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 있는 대로 가서
저도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근데 색깔이 아직도 안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전문의 맞아?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법조문은 여러분도 법조문 옆에다 놓고 보시면은 이번 수업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 그 PPT 자료로 오면요.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30명 요거 오는 거를 보면은 법조문을 다시 확인해야겠네요. 우리 사과나무 사건 실화죄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 판례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법 조문을 좀 봐야 돼서 방화와 실화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화를 보면 164조 현주 건조물 방화죄인데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사는 그런 데죠. 이런 데에 불을 놓아서 주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엄청 무겁네요.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사형 빼고 어, 방화 일부러 불러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앞에 죄를 지어서 사람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사람이 상해까지 되면은 더 세지네요. 사망이면은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에요. 존속살인죄랑 똑같네요. 일반 보통살인죄보다도 센 존속살인죄. 부모를 살해하면은 존속살인죄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어서 존속살인죄랑 똑같네요. 공용건조물일 경우에는 불을 놓아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철 시설을 불태운 사람, 무기 또는 3년 이상이에요. 166조는 일반 건조물이에요. 일반 건조물의 164조랑 165조 이외에 건물, 기차, 전차, 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철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래요. 일반 건조물들 중에서도 164조, 165조 이외에 자기 물건을 불태운 사람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자기 물건은 조금 더, 안 보여요? 줌으로 안 보여요. 그렇구나. 지금, 죄송해요. 네. 줌으로 보이나요? 왜 내가 보이죠? 제가 보이는 거 맞죠? 지금 줌으로도 보여요? 네네. 감사합니다. 166조를 보면 일반 건조물에서 타인 물건을 태운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2항 보니까는 자기 소유에 해당하는 1항 물건을 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받을 수도 있네요. 자기 거는 좀 더 강경되는 걸 볼 수 있죠. 방화, 일부러 불러왔는데
내 거를 불태운 사람은 좀 형량이 낮아지는 거예요. 167조에서 일반 물건 방한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조물들 말고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물건들을 태운 경우죠. 불을 놓아서 164조에서 166조에 기재한 물건 이외의 물건을 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인 물건이에요, 이것도. 네, 이것도 자기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죠. 이거는 일부러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예요. 근데 170조를 보면은 실화예요. 실수로 물건을 태운 경우인데 제1항 과실로 164조 또는 165조 일반 건조물 그런 것들이죠. 167조에 기재한 물건들을 또는 타인 소유의 166조 일반 물건이었죠. 일반 166조 일반 건조물 167조가 일반 물건 사과나무가 167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반 건조물도 아니고 뭐 기차나 전차, 자동차 선박 이런 거 아니고 일반 물건 사과나무는 167조에 해당하는 거죠. 실수로 태웠을 때 이거는 166조의 타인 물건 164조 또는 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의 166조 기재한 물건을 태운 사람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제2항 과실로 자기 소유의 166조 또는 167조예요. 이 자기 소유가 166조에만 해당하는 건지 167조에 해당하는 건지요. 타인 소유의 166조는 1,500만 원 이하죠. 자기 소유의 166조는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 167조 일반 물건에 있어서 자기 거냐 타인 거냐예요. 그래서 이 자기 소유가 일반 물건 자기 거 태운 이 사과나무는 담배 피고 남의 사과나무가 펄펄 불탄 거예요. 그래서 1심과 2심은 지금 자기 소유에만 같이 다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166조 그리고 자기 소유의 167조. 그래서 타인 소유의 사과나무 이거 해당 안 된다. 그래서 무죄 선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서 공공의 위험 발생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이 1,500만 원인데 아니다. 대법원은 자기 소유에만 이게 오는 거고 얘까지는 온 게 아니어서 자기 소유든 타인 소유든 처벌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1심 법원은 이 자기가 앞뒤를 다 포함하면 167조 일반 물건인 사과나무 다른 사람 타인 것 실수로 태운 거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입장이 1심, 2심 법원이에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앞에만 자기 소유가 꾸며진 거고 167조 일반 물건은 자기 거든 타인 거든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법원과 틀리 대법원은 이 또는에 있어서 이 자기 소유는 앞에만 수식하는 거지 뒤는 수식하는 게 아니어서 자기 거든 타인 거든 불리하게 간 거예요. 이 피고인한테는. 그래서 유죄 선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우리 화면으로 와보면요. 대법원 판결 1, 2심 법원 판결대로라면은 30평상 이상이 앞에 뒤에 다 와야 되죠. 1심, 2심대로라면 이 30평상 이상의 병상 또는 30평상 이상의 유황병상
이렇게 꾸미는 게 맞다라는 게 1심 법원, 2심 법원의 해석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앞에만 가고 이 30개는 뒤는 꾸미면 안 되는 거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이 또는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과나무 사건은 서울대 신동훈 교수님이 일단 본인의 견해를 내시고, 또 고대 이상도 교수님이 그 반대 의견을 내시고, 주건이 박건이 또 다른 대학에 있는 형법 교수님들이 또 이상동 교수님의 견해를 또 틀렸다 이렇게 책으로 한 권 나올 정도로 논의가 굉장히 심했고, 사법시험 2차 시험에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가에 대한 사법시험 기출문제로 나올 정도였어서, 네. 그래서 이 또는의 해석에 있어서 지금 1, 2심 법원대로라면은 유형병상도 30평상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대법원 입장이라면은 30평상 이상은 병원과 한방병원에만 해당되고 요양병상에는 안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냥 법원 해석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30평상 이상을 다 포함했었기 때문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요양병상 다 30평상 이상인 거를 유지하고 있고, 정신병원이 2020년 그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전에 정신병원은 다 요양병원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30평상 이상의 기준을 갖췄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뭐 대법원이 다시 입장을 바뀔 수도 있죠.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전원합의체가 깨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급은 거의 외래 환자죠. 그래도 저희 동네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도 보면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입원 병실도 있어요. 근데 의원급이라고 이름 쓰는 거는 30평상 이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니라 의원급이에요. 그래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30평상 이하냐 이상이냐지 전문의 자격증이냐 일반의 자격증이냐 이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는 게 의료법 41조예요. 그래서 병원급에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직 의료인이 있어야 되고, 조산원은 지도의사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 게 의료법 33조 제6항이에요. 그래서 간호사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산원도 지도의사를 반드시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돼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의사를 두어야 된다는 조문이 같이 갈 것 같아요. 그게 간호사들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가정간호라든지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간호사협회의 큰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도 지도의사를 반드시 둬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이제 법조문에 갈 것 같고요. 저희가 의원 법안을 쭉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간호법에 그대로 있어요. 면허 취득이라든지 대학 어느 급을 나와서 그 동등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 면허증 취득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의료법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의안 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조문도 빠져 있고, 그래서 이그 간호법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누나 저 또 간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건 사업인 의료기관 개설도 왜 빠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안 법안 발의할 때 간호사협회의 입장과 주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합병원, 병원급에는 이제 종합병원도 있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포함되나 규모에 있어서 다른 병원과 구별이 돼요. 의원급과 병원급은 30평상 이하냐 이상이냐로 구분되는데 종합병원은 100평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100평상 이상이 있으면 종합병원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 병상 수만 따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행 규칙을 잘 보시면은 이건 30평상 이건 기본이고 그러면은 병원 오픈했는데 29병상이에요. 한 병상만 더 있으면 병원급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좁아도 베드 하나 깔어 이게 안 돼요. 그 병실마다의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게 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 하나를 추가할 문제가 아니고 뭐 그럴 것 같으면 따닥따닥 뭐 한 6개씩 다 채워넣죠. 좁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시행규칙에 면적이라든지 크기 같은 게 병실별 크기가 다 시행규칙에 다 마련해 돼 있어서 단순하게 30평상 이상 이걸로 의원급과 병원급 하나 한 병상 더 베드 넣었다고 해서 병원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의사는 뭘 개설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죠. 그리고 병원도 개설할 수 있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개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치과의사는 치과의원하고 치과병원 개설할 수 있죠. 그리고 한의사는 한의원과 어, 한,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의사들 뭐 한방병원, 한의원 잘 안 되면은 다른 의사들하고 조인해서 요양병원을 개설해요. 그렇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겠네요.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거고, 네. 그래서 이 사항이 3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료법 제3조에 관한 내용이고, 종합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되고 규모에 있어서 다른 병원들하고 구분이 되는데 30병상 이상이 병원들인데 종합병원이 되려면 100병상 이상이에요. 100병상 이상을 갖춰야 되고 병상이 100개에서 300개 이하인 경우 반드시 개설해야 될 과목이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서 3개 과목이 개설돼야 되고 그래서 두 문자로 많이 외우죠. 내외소산. 그래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서 3개를 개설해야 되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각 해당 과목의 전속 전문의 우리 뭐 9 to 6로 근무하는 전임으로 이제 계약이 된 이런 전문의가 계속 상주하고 있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속 전문의라는 건. 여러분 왜 내외소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목 3과목 중에 얘네들이 들어갔을까요? 얘네들 왜 들어갔을까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얘네들 기피과예요. 전문의 과정으로 다 안 가려는 과예요. 법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과들 안 가죠. 산부인과 의사들 전문의 과정으로도 많이 안 가고 의료소송에서 제일 많이 소송 걸리는데 산부인과거든요. 한 번 소송 걸리면 거의 뭐 뇌성마비를 뭐 실수로 했다거나 거의 사망하게 되면 억대 물어줘야 되거든요. 기대 연명까지 해서 거의 문 닫아야 되는 거죠. 하나 소송 걸리면 그 정도여서 누가 의대 어렵게 나와서 소송 걸려서 파산하게끔 하겠어요? 산부인과 제일 소송 1인데 다 기피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에서 산부인과인데 분만 안 받죠. 그런 산부인과 많거든요. 예전에 낙태만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들이 많았어요. 분만 해봤자 몇 명 분만 해봤자 수가가 안 되니까 낙태하는 게 더 수가가 많고 이게 밥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산부인과 안 가죠. 그리고 소아청소년, 내과. 예전에는 감기 걸리면은 뭐 어디 좀 아프면 다 내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감기 걸리면 예전에는 내과 갔는데 저 내과 안 가거든요. 이비인후과 가지. 거의 코가 막히거나 목이 아파서 거의 이비인후과 가서 그쪽 약을 먹어야지 빨리 낫지. 내과 가면은 뭐 7일 약 먹어도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과 가도 4일 약 먹고 약 안 드니까 이비인후과 가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로 가게 되더라고요. 내과 비인기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다 기피하는 과이기 때문에 법에서 종합병원 병상 과목으로 이제 강제한 게 이렇게 4개 과예요. 외과도 잘 안 가죠. 외과 제일 힘들거든요. 두 번째로 소송 많이 걸리는데 마취통증의학과예요. 마취과 사고 2위로 많거든요. 소송. 그리고 성형외과가 한 3위 정도? 네. 그래서 내외소산 3개 과목, 진료 과목 반드시 개설해야 되고 요과들은 이거 다 합쳐서 7개 이상 해야 되는 거고 300병상 이상 초과인 경우에는 내외소산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 과목을 둬야 돼요. 300병상 이상 초과인 경우에 각 과에 9개 이상 됐으면은 각 해당 과에 전속하는 전문의, 상주하는 전문의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추가 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추가인 경우에는 전속하는 전문의, 계속 상주하는 전문의는 없어도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지, 300병상 이상이 초과하는 경우인지. 상급 종합병원이 있죠. 뭐 각 대학병원들,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뭐 신촌 세브란스병원 같은 데가 상급 종합병원이고 빅3 병원 중에서는 삼성 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 이런 데들 다 상급 종합병원이죠.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진료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가 다 있어야 돼요. 상급 종합병원은 20개 진료 과목 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 되려면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킬 수 있는 기관이어야 돼요. 수련이라고 하면은 인턴 레지던트를 말하는 거예요. 수련이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라면은 인턴 레지던트. 그래서 전문의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어야 되고 보건복지부를 영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건복지부 0이면 시행규칙이잖아요. 시행규칙에 그 규모나 뭐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다 시행규칙에 마련돼 있어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이상 4가지의 요건을 갖춘 중증질환 치료병원이어야 되고 상급 종합병원 이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죠. 우리 뭐 길 가다 보면 암 전문병원이라든지 뭐 척추 전문병원 뭐 이렇게 특정 질환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는 병원들이 동네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그러니까 30병상 이상이죠.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들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 병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다만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라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이렇게까지 여러분 아시겠죠? 명칭에 있어서 여러분 주의하실 사항은 의원급 의료기관인데 병원급으로 이름 쓰면 안 돼요.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병원급인데 종합병원이라고 이름 써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종합병원급인데
병원으로 역으로 쓰는 거는 허용이 돼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보면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상급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이름을 보세요. 삼성 서울병원 이렇게 썼어요. 병원급으로 그냥 썼죠. 상급 병원인데 병원급으로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역으로 의원급인데 병원급을 쓴다든가 병원급인데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명칭에 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급 아닌데 의원이 병원급을 쓰면 안 되겠죠. 네. 네, 그 역수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 브레이크 타임을 못 갖는 게 지금 법조문이 있는데 책에 좀 법조문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기관법 이제 로마자 5번의 법적 제재 9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형법적 제재와 이제 100페이지의 행정법 제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법조문이 반영이 안 된 게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아닌 사람이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법조문이 맨 위에 첫째 줄에 의료기관을 99페이지 밑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직역 교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을 지워야 돼요. 또는을 지우셔야 되고 벌칙 조항이 이게 87조예요. 의료기관 개설자 아닌 사람이 개설하면 87조가 적용되고 87조는 의료법에서 벌칙 조항에서 가장 센 거예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87조예요. 기존의 법 개정되기 전에 제일 썼던 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법 개정되면서 제일 센 애가 의료기관 개설자 아닌 사람이 개설한 경우 이걸 제일 세게 하면서 얘가 87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개설자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이 87조가 적용돼야 되고 나머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수 의료기관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맞는데 지금 87조에 있던 게 한 칸씩 밀려났죠. 그래서 법조문이 87조의 제2항 제2호가 아니라 87조의 2의 제2항이에요. 복수 의료기관 5천만 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해지는 건 87조가 아니라 이 법조문을 고치셔서 87조의 2의 제2항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제일 셌던 게 5년 이하 5천만 원이었는데 의료기관 개설자 아닌 사람을 제일 세게 처벌하려고 하다 보니까 87조 제일 센 걸 맨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가 하나씩 밀린 거예요. 87조의 87조의 3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 말고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다른 법조문들은 다 맞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 위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네. 다른 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의료기관에 관해서는 3조에부터 3조의 5까지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벌칙 조항에서도 이제 법조문 적용 안 된 거 수정해야 될 사항들 여러분하고 봤고요. 한 15분 정도만 쉬고 지금 변환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4시 15분까지 쉬고 15분부터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